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오송 참사 시민 대책위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생존자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워낙 기자회견을 20분에 저희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송 참사가 7월 15일 발생하고 벌써 세 번째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유가족, 생존자, 피해 당사자들과 충북 도민들은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는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지역에서 수없이 촉구를 했지만 충북도에서는 당연한 책무를 회피했고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31일 1차 진상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국조실의 감찰 결과 역시 부실 조사였음이 밝혀졌고요. 분야별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의문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것을 촉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첫 번째 인사한 말씀은 오늘 함께 도움 주신 도종환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생존자 협의회 대표들께서 오셨고요. 또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오송 참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빠르게 실시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개월 전 2023년 7월 15일 오전 4시 10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는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미호천의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6시 30분에 다시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는 미호천 교가 심각 단계에 도달했고 그리고 취약 구간에 주민 대피가 필요하고 또 응급 복구 조치를 매뉴얼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청주시 흥덕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6시 36분에 흥덕구청은 청주시청 하청과와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에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 또 이 내용은 충북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시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인부 6명이 나와서 삽을 들고 대처하고 있을 뿐 도와 시에서 행복청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하거나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대처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8시가 넘으면서 8시 3분에 제방뚝은 무너지고 그리고 미호강물은 범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은 8시 35분에 이미 일대 농경지와 그 다음에 지하 차도를 침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시 40분에 지하 차도가 침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차량들이 갇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은 8시 47분이고 경찰이 차량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9시 1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지금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유가족들과 그다음에 생존자 25명의 이 엄청난 참사를 직접 겪고 경험하고 비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느 분 한 분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에서 지금 추가로 조사하면서 과제로 나와 있는 것들, 또 이따 자세히 말씀을 또 대책위 분들께서도 또 진상조사위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이 방기된 채 말단 공무원 몇 명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에서는 명단과 함께 의장실에 제출을 했고요. 야당이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면 여당도 함께 명단을 제출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촉구를 해주시고, 또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여당은 이렇게 참사를 당한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국정조사에 협조하고 명단을 제출하고 또 이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5일 14분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16분의 생존자분들, 그래서 이 피해 당사자들은 그날의 아픔, 그날의 현장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만이 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두 분의 피해 당사자들의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송 참사 유가족 발언인데요. 장성수님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송 참사 가족위원회 장성수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송 참사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참사 당일 미호강 임시대방이 완전 침수되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30분 이상 있었던 것으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골든타임에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 유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소통만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년 행안위 국정감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화를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극한 호우가 예상되어 시장께서 비서실에 말하기를 본인은 퇴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이 침대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결단하였으니 그 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세가 남달랐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나 최고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 참사가 있는 49제 때의 모습입니다. 49제가 지난 직후 9월 4일에 그 당시 행정부 부지사인 이우정 지사의 이임식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책임자들의 행동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책임자들은 당당하고 유가족들은 항상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지자체와 정부 당국, 고위 책임자의 책임 방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꼬리 자르기를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태만이 오송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은 우리 유가족에게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자꾸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행복청장, 청주시장, 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송 참사의 부실 조사를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회는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오송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생존자협의회 대표님께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는 국가도 지방정부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흙탕물을 마시며 각자 도생으로 수마와 싸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시간만 흘러서 해도 바뀌고 계절도 세 번째 바뀌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의 트라우마와 PTSD로 편두통약,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도 또 물어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과 후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참사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지사가 말한 본인이 가도 달라질 게 있겠냐라는 말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21명의 검사로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만 나왔을 뿐 단체장 소환은커녕 실무자 9명 중 2명밖에 구속 기소 못 시키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유구무원하고 있고 검찰은 한웅차사인데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으로 일삼고 계실 겁니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과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회피, 은폐로 인해 진실에 온전히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참사의 본질을 밝히는 것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 규명이 되어야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1월 31일 그 청주에서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1차 보고 내용을 발표해 주실 분은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팀장이신 최희천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조사위 진상규명 팀장을 맡고 있는 최희천 박사입니다. 저는 아시아안전교육진흥부 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은 조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사회적 참사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청주시와 충북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는 충북도 침수 우려 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예찰 활동도 없었고 청주시 여름철 재우려 지역 79개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참사 전날이었던 7월 14일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어총기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참사 당일인 7월 15일 새벽 4시에는 홍수경보를 그리고 2시간 후인 6시 34분에는 계획 홍수의 도달 경고를 발령하였습니다.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는 여러 기관과 부서에 전파되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형식적 회의만을 하였고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대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되었는지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즉 참사 발생 2달 전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합동훈련이 있었고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 선정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사 발생 2시간 전에 개홍수위 도달경보가 흥덕구청에만 전파되었는데 청주시 내에서만 정보가 돌고 청주시는 이를 무시했던 경위와 이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북도 관할이었던 그 묵방 지하차도는 청주시 재우려지역 79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청주시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사전 예찰이나 지역 내 피난 안내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부재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청주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에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충북도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로 통제 기준도 충족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4시 10분부터는 임시제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임시제방은 최고 홍수위보다 13cm가 모자라서 원류되었기 때문에 만약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게 지원되었다면 제방 붕괴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임시제방의 높이도 법적 기준에 78cm 미치지 못하였고 미호청교 교각 또한 규정보다 낮게 축제되었으며 제방 철거의 문제도 확인하였습니다. 6개 교량이 운영 중인 그런 폭이 협소한 하천을 넓히지도 못했고 참사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 허가기관인 금강위협 환경청 그리고 관리기관인 충북도와 시행자인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서도 지하차도 침수 시작까지는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괴 전날과 붕괴 1시간 이내에는 119와 112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모두 무시되었고 조치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20일 전에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5톤 화물차 화재가 있었는데 이때는 소방과 경찰이 모두 출동하여 진화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고 나서 다른 진입하려는 여러 차량들의 진입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한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시민 운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번 참사는 불강력적인 재난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였던 점이 모든 조사위원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조실 조사나 검찰 조사 등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도로 통제나 제방 붕괴 자체에 협소하게 치중했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 규명이 방해될 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책임과 시스템의 책임과 의사결정자의 책임들이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들 또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사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된 1차 보고서의 전문은 나누어 드린 기자회견문의 QR코드를 보시면 되십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그 정부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조사 규탄 및 국회 국정조사의 촉구를 하는 그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선지연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기획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조사로는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1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참담했다.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도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간의 필수적인 소통 및 유기적 대응체계도 없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한 위험을 뻔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지하차도에 대해 예방 조치나 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엄정한 관리 감독도 수해 예방도 하다못해 참사 당일 제방 붕괴 상황 전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것은 명확하다. 참사 후 전국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감찰 결과로는 결코 참사의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일선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끝나고 사회적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3년 만에 똑같은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듯 말이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최고 책임자들이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조치, 대응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서 진실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오송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우리 정책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저희는 지금 여러 차례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외면했고 사법부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시간을 늦춰서 일선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마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가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 모든 문제를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내용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없으시면 여기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